A부터 E입니다. 그럼 A부터 E라는 것은 이게 낮이에요. 그럼 보기를 참조하여 보기를 기준으로 낮이를 해석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나 A부터 E 안 가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보기를 참고해서 낮이에 A부터 E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라면 일단 우선적으로 이 보기가 이 낮이를 해석하는 범위 기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선택지 중에서 요 보기 내용으로부터 벗어난 것부터 해서 벗어난 것부터 찾으세요. 그럼 벗어난 게 여러 개라면 그것들 가지고 각각의 해석하러 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왜? 이 시를 우리는 처음 보는 시고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라고 해도 보기대로 해석하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나 이걸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30번 문제 지문 안 가고도 바로 답 찾아볼게요. 정말 가능한지. 그래야 시간을 팍팍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시의 화자는 그래서 보기를 잘 봐야 돼요. 비문학 논리로 보세요. 이 시의 화자는 우포 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세상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포 늪인데 여기서 왁새라는 애가 울고 있고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득음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한 소리꾼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자,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그 울음소리가 어떤 거냐면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의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그럼 뭐야? 이 왁새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똑같다고 했으니까 득음 못한 화자의 괴로움, 고통을 잊고 있죠. 왜? 완성을 득음을 못했으니까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저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곧 화자가 추구했던 절창, 최고의 노래는 아닐까? 이렇게죠. 우포 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면 요 울음소리가 화자의 절창으로 이끌어냈다. 우포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왁새 울음소리와 화자. 그래서 예술의 경지로 절창. 세계에서 창조된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그럼 예술과 결론은 예술은 화자고 우포늪 자연이죠. 조화. 그럼 핵심은 조화입니다. 그럼 이 말의 포인트는 왁새의 울음소리 이퀄 화자의 괴로우면서 이퀄 그 괴로움을 극복한 또 울음소리는 절창이 되는 거죠. 절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은 뭡니까? 이 왁새의 울음소리를 인생, 이 화자의 삶에 비유한 거죠. 똑같은 거죠. 봅시다. A는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 늪의 풍경을 연결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 절창, 자연 됐죠. 자연과 소리꾼의 삶을 연결시켜서 상상적으로. 2번 아직 A는 안 가봤지만 일단은 보기와 내용이 다른지부터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있으면 그때 가서 그 시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시간이 충분히 줄어들죠.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아까는 삶의 비애 나왔어요? 얻지 못했어요? 감각이란 말은 무조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뭐든지 있으면 됩니다. 3번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 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 늪에서 왁새 소리를 통해서 저게 바로 소리꾼이 찾았던 소리야 라고 하면서 기쁨을 드러내겠죠. 아직 모릅니다.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상상입니다. 우포 늪의 일대의 현실적인 공간과
당연한 거죠. 상상과 상상은 소리꾼, 상상이죠. 우포늪은 진짜 보는 거잖아요. 그것과 연결, 자연과 연결 계속 같은 말이죠. 1번, 4번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또 다 같은 말이죠. 5번만 보세요.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 이게 틀렸죠. 지금 날아가는 왁새 소리와 이 소리꾼을 계속 비유적으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왜? 삶이 유사, 울음소리, 고통, 완창 똑같기 때문에 연결시킨 거지 대비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쉽게 답이 5번이 돼버렸죠.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A, B, C, D, E를 가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으니까 A, B, C, D, E. 그럼 E를 가도 늦자. 이것만 봐도 된다는 거죠. 대비인지 과연. E.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을 선회하는 그 소리꾼의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그럼 완창을 했고 그 다음 뭡니까? 하늘을 선회하는 거 완창했다. 왁새들이 선회를 하고 있고 날고 있고 완창 잘 끝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꽃잔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왁새들 꽃잔치 다 한 판 잘한 거 그러면 다 같은 맥락이지 대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1번도 빠르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봐. 공통점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논리상 이게 가, 나, 뭐가 나오든 논리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이들에는 공통적인 요소, 쉽게 말하면 범주가 있다라는 게 논리예요. 그러면 서로 달라 보이는 시고 달라 보이는 수풀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아까 나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를 봤더니 우포 늪이라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인간의 삶, 한 인간의 소리꾼의 삶의 궤적을 찾아낸 거고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보세요. 소리꾼의 인간의 삶과 공간, 우포늪의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어 주제의식 틀어냈네요. 맞네요. 당연히 시 주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됐죠? 2번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 이건 갈등과 대립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역사적인 사항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실을 긋고 이거 예술에 관한 얘기지 역사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뭐만 가지고 보냐면 지금 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가나다가 교집합이 되려면 나의 내용이 이거였단 말이죠. 이게 A야. 그럼 나머지 가와 다도 공통적인 요소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 공통의 요소가 있어서 공통점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죠.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 만말 같지만 아닙니다. 야, 너 우포늪 대단하다. 네가 나한테 영향을 줬어. 이게 아니고 우포늪에서의 그 왁새 소리랑 인간의 삶이 같다라는 거지 누가 누구의 영향을 준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 여기 인간의 교만한 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는 이것만 봐도 가장 답에 근접하는 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면 가에서는 뭐였을까요? 가에서는 바로 우리가 가시가 EBS에 나와 있는 휴전선입니다. 근데 여기는 봤더니 산을 보면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산을 보면서 우리의 분단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본다면 가는 분단이라는 우리 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잘려나간 공간, 이 속에서 우리의 민족, 인간의 삶, 그래서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분단된 산이라는 공간과 우리 민족의 삶 됐죠. 그 다음에 다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바위에서의 자연과
하자 또는 인간의 삶을 여기서는 대비합니다. 대비시켜서 자연은 플러스인데 우리 인간의 삶은 나는 보잘것없다라는 걸 대비를 통해서 반성하고 있거든요. 역시 바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한 인간들의 삶에 관한 얘기 그리고 반성하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공통점으로 자연물과 인간의 삶에 관한 얘기네라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